네, 자, 전산세무 2급 제108회 실무시험 나머지 문제 3번과 5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에서 다음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이 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값을 작성하시오. 매입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편의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에서 주인 입장에서 물건 사러 오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물건을 내주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신용카드 매출. 그러면 이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매출 금액으로. 그 다음에 매입 금액입니다. 이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겠죠. 이건 매출세액이 되고 그 두 가지 장부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매출 신고, 이거는 매입 신고.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 함정을 파놓죠. 자, 요 세 가지입니다. 공급가액,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근데 여기 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3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신용카드 신고도 하고 매출 신고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도 줬다. 그럼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입력한 다음에 요 330만 원은 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내요. 본인 실수로. 자, 그 다음 매입 자료에 보면 7월 11일 거는 뭐 법인 신한카드로 정상적으로 썼으니까 이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데 8월 15일이 문제입니다. 거래처 선물 구입 비용으로 법인 카드로 물건을 매입했다 이 말입니다. 요거 뭐예요? 거래처 선물 구입 접대비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불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9월 27일 직원 간식 구입, 직원 개인 카드로 했습니다. 이것도 증빙 서류만 있으면 직원 개인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고, 물론 이 직원한테는 그 돈을 회사에서 지불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입력을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이따 같이 할 거고요. 자, 우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 그러니까 매출액 집계표입니다. 아까 두 개 990만 원 전부 다 합계액이 과세 매출분 99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 330만 원 요거는 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금액을 차감해주면 660만 원이 매출 금액으로 신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자료. 자, 두 가지입니다. 아까 사업용 신용카드 요거 주식회사 가람에서 법인카드로 매입한 거 7만, 여기다 입력하면 이쪽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직원 개인 카드로 사용한 거, 여기 보면, 자, 신용 해가지고 선택해서 10,000원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여기 부가가치 클릭하고, 자, 밑에 보면 부가가치세에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 요게 매출, 요거는 수령자가 들어갔으니까 매입이 되죠. 자, 밑에서 두 번째를 클릭해 줍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날짜가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07월 그리고 09월까지죠. 자, 과세 매출분 전부 다 더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계 금액 신용카드 부가세에 더해진 금액 440, 330, 220 다 더하면 99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밑에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 330만 원이 포함됐다 그랬으니까 3300 플러스 키.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자동으로 요 330만 원 차감해서 660만 원만 예, 신고가 되고요. 자, 닫고. 자, 예스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값을 자, 이걸 클릭해서 자, 마찬가지로 7월부터 9월입니다. 07, 09. 자, 하나씩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7월 11일 0711. 자, 구분은 사업용 법인카드니까 사업용 3번. 자, 공급자 F2키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나서 가람 치면
예, 주식회사가람 나오죠.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자, 카드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 요것도 검색하면 뜹니다. 자, F2. 자, F2를 클릭하면 자, 신한카드 법인 여기 있죠. 예, 요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확인. 자, 금액 7만 원에 부가세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9월 27일 직원 개인용 카드로 쓴 거죠. 그러면 4번 신용. 예, 요거를 선택해 주고요. 공급자는 F2 키를 눌러서 자, 자금성. 예, 자금성 나타났죠. 자, 회원번호 F2 키를 눌러서 하나카드 개인 여기 있죠. 예, 요거를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 10,000원에 부가세 1,000원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F11 저장. 예, 저장 완료되었습니다. 자, 떴고요. 자, 닫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대손세액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이 자료를 이용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2023년 4월부터 6월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물건을 외상으로 줬는데, 또는 어음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부도가 나거나 못 받게 되는 경우 우리 세금 좀 깎아주세요 하는 신고서입니다. 근데 함정을 또 반드시 집어넣죠. 자, 매출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 2023년 1월 5일 날 그다음 외상 매출금 1,100만 원 부도 발생일을 자세히 봐야 돼요. 3월 31일 지금 우리 6월까지니까 6월 말일이죠. 원래 부도가 발생됐다라는 그 확정된 날짜로부터 기간이 6개월 경과입니다. 자,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고요. 그러면 6개월 후면 9월 31일에 하루 추가하니까 10월 1일부터 적용이 돼요. 지금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쫙 밑줄 그어버리고요. 아직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받을 업 770만 원. 자, 11월 1일 작년 2022년이에요. 이거 6개월 경과됐습니다. 얘는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외상매출금 5월 10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자, 이런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는 기간 상관없습니다. 이건 아마 법으로 이미 확정이 된 거니까 이런 거는 왜 6개월을 기한을 두냐면 이게 법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기한을 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멸시효 완성이면 날짜 안 봐도 됩니다.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요것도 함정파 났습니다. 다 외상매출금 받으러 옵니다. 단기대여금 이거는 매출 채권이 아니죠. 거래에 의한 돈을 빌려준 거죠. 요거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건 요거 두 개, 요것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또 하나 더 나왔어요. 전기 대손세액 공제 전자어음 부도 해서 대손 확정 일자를 받았던 매출 채권. 자, 근데 요게 공급 대가 550만 원 매출처 비담 주식회사인데 50%를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에 이미 대손세액 공제 받았던 거예요. 이제 뱉어넣어야 됩니다. 50%니까 550만 원 나누기 2 하면 275만 원. 자, 이거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요거를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야 돼요. 요거는. 자, 그래서 제가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들어가서 4월부터 6월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아까 두 가지 입력했습니다. 요거 770, 550 그래서 수성, 자금성, 부도 6개월 경과 요거는 소멸시효 완성 선택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돈 돌려받은 거 있죠. 자, 당초 공급일 1월 5일 대손 확정일 5월 10일인데 요게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5만 원 입력해서 엔터 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거래처는 비담 주식회사.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및 풀이에는 요 아까 대손세액 공제 안 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봐야죠. 자, 그러면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여기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서 자, 화면 확대하고 자, 4월부터 6월입니다.
자, 당초 공급일 첫 번째 거 770만 원짜리 2022년 0901 대손 확정일 2023년 0502 대손 금액 770만 원. 예,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자, 거래처 F2키를 눌러서 수성 하면 나옵니다. 자, 대손 사유 자, 부도 6개월 경과 5번이죠.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2020년 5월 12일. 자, 대손 확정일은 2023년 5월 10일. 금액은 550만 원. 자, 거래처 자금성 F2키를 눌러서 자금 치면 나오죠. 자, 요거는 소멸 시효 완성 6번이죠. 예, 6번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50% 이거 회수한 거죠. 자, 2022년 1월 5일. 자, 대손 확정은 2023년 5월 10일이었는데 금액은 마이너스 275만 원. 예. 그러면 25만 원 대손세액 자동 계산되고요. 거래처 F2키를 눌러서 비담.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입력 안 하면 됩니다. 이건 대손된 게 아니고 돌려받은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 저장 yes 이러면 다 끝났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가 있네요. 예, 5번이 아니고 3번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당 법인이 2023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및 마감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이번 시험 108회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10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매입, 뭐 다 불공제 다 했는데 그거는 안 나오고 신고서가 있는데 신고서가 이미 다 마감이 됐대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그리고 관련 부속 서류는 마감되어 있다. 그러면 뭐만? 신고만 하라는 거죠. 전자신고 변환. 자, 그래서 전자신고 여러분 메뉴, 메인 메뉴 왼쪽 밑에 보면 전자신고. 그래서 요거를 먼저 1번. 그리고 나서 2번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교육령 요거죠. 요거 2번. 순서대로 하나씩 해주면 됩니다. 자, 진행한다. 전자신고용 전자파일 제작 시 신고인 구분은 2. 납세자 자진신고 비밀번호는 1234, 1234 해서 저장이 바탕화면에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최종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완료하시오 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신고 파일 제작은 아까 메뉴에서 클릭해주면 전자신고 메뉴에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위에 보면 F4 제작을 눌러줍니다. 제작을 눌러주면 날짜 1월부터 3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자, 비밀번호 1234, 1234 확인까지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났고 파일을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건 파일을 만든 거고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 아까 두 번째 메뉴 클릭하고 찾아보기 여기 뒤에 숨겨져 있는데 이걸 빼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그 바탕화면에 있는 그 아까 만들어진 파일 있습니다. 그거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떠요. 그러면 1234, 1234 한 번 더 확인 눌러주고 그리고 밑에 형식 검증,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 순서대로 그냥 한 번씩만 쫙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전자파일 제출하기 요거 딱 클릭하면 예, 다 끝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낯설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자신고죠. 여기 가서 자, 01월부터 03월 자, 신고인 구분 이 납세자 자진신고 2번은 자동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 치면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서식들 다 돼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작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비밀번호 입력창이 뜨죠? 1234, 1234. 자, 탭키 누르고 다시 한번 1234, 1234 확인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는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국세청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닫기. 자, 밑에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교육용. 자, 이걸 닫기 누르고, 자, 파일을 찾아야죠. 밑에 보시면 찾아보기. 자, 바탕화면에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예, 열기. 예. 자, 이렇게 해서 버전 뭐 2028 어쩌고저쩌고 쭉 뜹니다. 자, 쭉 내려옵니다. 형식 검증하기. 자, 비밀번호 다시 한번 1234 1234 확인. 자, 여기 오류만 안 뜨면 됩니다. 자, 검증 결과 확인. 자, 오류 없습니다. 내용 검증. 자, 검증했고요. 검증 결과 확인. 자, 오류 없죠. 전자파일 제출. 자, 이렇게 해서 예정 신고. 그래서 전자파일 제출하기. 자, 확인. 그러면 예, 이렇게 다 이상 없이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소득세 연말정산. 자, 2023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이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다음은 영업부 최철수 과장 1번 문제가 최철수 과장입니다. 자, 3월과 4월이 급여 자료이다. 이것도 좀 특이하게 나온 게 보통 한 달치 급여 자료 가지고 있는데 두 달치예요. 3월과 4월이 급여 자료 입력, 그럼 각각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각각 작성할 것. 자, 회사 사정으로 3월과 4월 급여는 4월 30일에 일괄 지급되었다. 자, 수당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이 자료에 따라 입력하되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등록해라. 자, 그래서 자료를 급여 자료를 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 기본급 280만 원, 식대 10만 원, 이게 전부예요. 다른 거 수당 같은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제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거 3월, 4월 따로따로.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받으면 요 식대는 원래 세법이 개정돼서 20만 원까지 비과세 조건이 되지만 식사를 받았으니까 얘는 뭐예요? 과세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자, 기존의 거 삭제가 안 되고 새로 입력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정산, 요게 없을 겁니다. 요거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당 등록에 가서, 자, 요거를 클릭하고, 자, 나머지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위에 급여, 수당 뭐 있습니다. 다 불호하다가 기본급만 놔두고 밑에 보시면 여기 식대, 식사를 제공받으니까 사용 여부 부로해서 꺼버리고 추가로 과세 식대 해서 여. 예, 요거 하나만 추가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제 등록. 아까 학자금 상환 없을 겁니다. 학자금,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 정산. 요거 추가로 입력해 주고. 자, 학자금 상환. 이건 없네요. 예, 예. 내가 잘못 봤네. 자, 없는 거는 다 부. 나머지 사용하는 것들은 여. 이렇게 해서, 예. 학자금 상환은 부로 꺼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우선 최철수 3월 해서 지급은 4월 30일에 한꺼번에 월급이 두 달치가 나왔죠. 자, 그리고 기본급, 식대 전부 다 과세죠. 과세로 아까 전환시켰으니까. 그 다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거 쭉 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마찬가지 기본급, 식대 다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터 쭉 다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3월 귀속 4월 지급분 해서 3월부터 3월 지급은 4월부터 4월 이렇게 해주고요. 조회만 하면 됩니다. 조회했더니 이렇게 떠요. 소득세. 그래서 그냥 이건 됐고요. 그 다음 4월 지급분 4월부터 4월 조회 지급기간 4월부터 4월 딱 했더니 320만 원에 91,460원 원천징수했다는 겁니다. 조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누르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뜨면 yes 해주면 끝이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원천징수 클릭하고, 자, 급여자료 입력.
자, 클릭한 다음에 자, 월이 몇 월이죠? 아까? 예, 3월, 4월이죠. 자, 그러면 여기 수당 공제를 먼저 한번 클릭해 줍니다. 급여자료 입력하기 전에 수당 등록, 공제 등록 먼저 해야죠. 수당 공제를 클릭해서 자, 여기 보면 기본급은 있습니다. 놔두고 상여 없어요. 그러면 부, 그 다음에 직책수당도 부, 월차수당 부, 그 다음에 식대 요거 비과세 닫아야죠. 예, 부. 자, 자가운전보조금 부, 그 다음 야간근로수당 부. 자, 다 됐고요. 하나 추가해야죠. 자, 비과세 2번 식대. 네. 자, 식대. 급여.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뜨죠. 자, 여기서 식대. 예. 확인. 비과세 코드. 예, 됐습니다. 이거 비과세네. 내가 잘못했네. 이거 1번 과세. 예. 그러면 급여로 자동으로 갑니다. 내가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예, 예. 자, 여기 사용 여부 여 됐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자, 요거는 됐고, 예, 공제 등록. 자, 학자금 상환 요거 사용 안 할 거죠? 부.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거. 자,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 정산. 엔터. 자, F2 키를 누르면 5번 건강보험료 정산 있죠? 예, 확인. 사용 여부 여. 자, 다시 하나 더 추가. 장기 요양 보험 정산. 자, F2 키를 눌러서 장기 요양 보험 정산 6번이죠? 예, 확인. 사용 여부 여.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급여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03월부터 지급은 04월, 4월 30일. 자, 최철수 기본급 3월달 280만 원 됐고요. 식대 10만 원. 예. 그러면 전부 다 과세 290만 원 됐죠? 자, 국민연금 13만 5천 원 됐고요. 건강보험 10만 4,850원. 됐고, 장기요양 자동으로 계산됐고요. 고용보험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없고요. 네, 다 됐습니다. 자, 3월은 끝났고요. 자, 이제 4월 30일이죠. 자, 기본급 300만 원, 식대 20만 원. 네, 됐고요. 국민연금 13만 5천 원. 건강보험 11만 5,330원. 됐고, 장기요양보험 14,770원. 자, 고용보험 그대로 가고요. 건강보험료 정산 12만 5,760원. 장기요양보험 정산 15,840원. 15,480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예, 공제총액 53만 2,540원. 예,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자, 요거는 닫고.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여기 있죠. 자, 3월, 4월 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자, 2023년 03월, 다시 03월, 지급기간은 04월. 자, 떴죠? 예, 65,360원 나왔으면 이상 없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04월.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자, 그리고 다시 04월. 엔터 04월, 4월. 예. 엔터 치면 나타날 겁니다. 자, 320만 원에 91,460원 나타나면 됐습니다. 그러면 자, 닫기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해주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5번에 2번 문제입니다. 신형식 사원. 자, 2023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 이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여기 가서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소득명세 가서 현근무지 외에 전근무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입력해야 될 게 있고,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원
연말정산 입력까지. 이거 다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아마 시간도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자, 탭을 작성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단, 신형식은 다행히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무주택이고 부양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양가족까지는 손 안 대도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 없고 현근무지 급여 총액 비과세 급여 상여 감면소득은 없고요. 소득세 이렇게 기납부했고 자 전근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입력해 줘야 돼요. 근무처부터 사업자 번호, 근무기간, 급여 총액 요거 다 해줘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데 요거까지 이제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연말정산 자료, 안경 구입비를 제외한 연말정산 자료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임. 그러니까 자료가 이게 어디 거냐 근거가 국세청으로 하는데 단 안경만 별도로. 예, 요거는 일반 영수증으로 받은 거니까. 자, 보험료 본인 일반 보장성 보험 당연히 이거는 공제가 되고 근데 저축성 보험은 안 됩니다. 요거는 쫙 시험 볼 때 밑줄을 그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본인 대학원 거 본인은 되죠. 자, 요거 700만 원 다 공제받을 수 있고요. 교육비. 그 다음에 의료비의 함정을 파놓은 게 있습니다. 자, 질병치료비는 당연히 이건 될 거고 실손의료보험금 우리가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죠. 요거 너네 받았으니까 소득공제는 안 돼. 그래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차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경구입비 80만 원인데 50만 원이 한도죠. 이 50만 원만 되고요. 그 다음에 안경원에서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수령했다. 요거 국세청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비 줄자 그어버리세요. 이거 의료비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요것도 안 되고요. 쭉 줄 그어버리고 자 기부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하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나. 요거 따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번호 입력 안 해도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저축 납입 200만 원. 요 KB 하나은행 계좌번호 입력해 줘야 됩니다. 개인연금 저축을 찾아야 돼요. 거기 연금 저축 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부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까지 해서 쭉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제가 입력한 거 먼저 뭐 살짝 보여드리고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신형식 선택하고 소득명세 클릭하면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인지 보는 건데 현 근무지는 이미 다 돼 있어요. 손댈 필요 없고 전 근무지 아까 주식회사 진우상사가 요거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기간, 금액, 공지 항목들 다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요거 입력 끝나고 나면 이제 보험료 공제부터 자, 일반 보장성 보험 200만 원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양가족을 클릭하면 자, 여기 신형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자, 신형식을 선택한 상태에서 보험료 공제 항목 거기 밑에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느 칸인지. 그리고 쭉 보면 여기에 보시면 보장성 보험 일반 국세청 요 자리에 가서 200만 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면 되고요. 자, 다음 교육비. 자, 밑에 보면 부양가족 밑에 하단에 교육비라는 란이 있습니다. 아까 보험료는 여기다 입력한 거죠. 입력한 거고 의료비 옆에 교육비 있는데 여기에 가서 700만 원 입력하고 여기 보면 자녀냐 뭐 누구냐 본인 4번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700만 원 입력해 주면 대학원 교육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는 메인 메뉴에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서 신형식 2번입니다. 질병치료비 300만 원 요거 입력해 주고 근데 아까 실손보험 있다 그랬죠. 요거 100만 원 여기 하면 요거 차감이 돼요. 예, 그래서 나머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안경 구입비 자 50만 원만 된다 그랬죠. 예, 여기 50만 원. 그 다음 요거 두 개는 안 된다 그랬고요. 그러면 의료비는 입력이 끝났고 이제 기부금입니다. 이건 막 의제기하고 막 그랬던데 자 우선 종교단체 기부금을 여기를 클릭해서 자 누군지 본인 F2K 가족 요거 더블 클릭하면 나올 수 있어요. 신형식 선택하고 종교 41번 자 요거 선택해서 120만 원 요거 종교단체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사회복지 공동은 40번 일반을 선택합니다. 이건 종교단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부 내용 금전 그리고 200만 원 입력하면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 다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요게 연말정산 자료에 연말정산 입력 자료에 다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기부금은 공제금액 반영, 자, 기부금 조정을 눌러줘야 됩니다. 아까 기부금 입력은 여기를 클릭해서 했고 기부금 조정 그 옆에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면 클릭하고 공제금액 계산, 기부금 조정, 그 다음 공제금액 계산 1번, 2번 하면 딱 나옵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Yes 해서 요거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꼭. 자, 그러면 요 메뉴가 떠요. 뜨면 밑에 불러오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불러오기 해야 요게 들어와요. 40번, 41번 딱 들어오고요. 그래서 요거를 반영하겠다. 그 옆에 반영됐으면 뭐 저장하시겠습니까? 메뉴가 나오면 저장. 자, 해주면 자, 연말정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 여기 있습니다. 연금저축 1, 2 있어요. 1에 가보면 1번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칭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38 개인연금저축이라고 여기 보일 겁니다. 자그만하게. 지금 우리가 개인연금저축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2번 자리에 가서 클릭하면 여러 개 뜹니다. 그 중에서 1번 개인연금저축, 그 다음에 은행, KB 하나은행 이거 검색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금액 200만 원 입력해주면 다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입력한 거를 이 연말정산에 다 최종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입력한 것들이 이쪽에 다 세액 계산이 돼요. 공제할 금액들이 다 자동 계산이 되는 과정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연말정산 입력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이 위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F8키 있습니다.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클릭하면 요게 여기 있던 금액들이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요게 쫙 여기까지 계산이 쫙 나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게 아직 잘 안 먹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더 가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한 번 더 해주면 자, 이거 화면 지금 잘라서 위쪽이고요. 그 다음 밑에 쪽 아까 기부금 종교 해서 개인연금 저축까지 이렇게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세액 다 연결이 됐고 그래서 최종 끝나고 결정세액 33만 4,371원. 근데 이 사람이 종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 요 20만 원하고 74만 7,200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환급 받겠죠. 최종 차감 징수세액 마이너스 67만 4,100원 나오면 정확하게 입력한 겁니다. 이 사람은 내년 2월 달에 환급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여기 보시면 있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하라고 문제 주어졌죠. 자, 전체 사원을 불러옵니다. 자, 불러왔죠. 그러면 아까 1번은 최철수고 2번은 신형식이죠. 자, 신형식. 자, 여기서 소득 명세를 클릭해 줍니다. 그랬더니 현 근무지는 요게 다 금액이 있어요. 자, 공제 금액도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전 근무지 여기 가서 입력해 줍니다. 자, 우선 주식회사 F2를 눌렀을 때 없죠. 자, 주식회사 진우상사 엔터 치고요. 자, 하나 더 내려와서 사업자 등록번호 258 81 84442 됐고 근무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20일 됐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급여 2천만 원이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뭐 건강보험료.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건강보험료 여기 있죠. 41만 9,300원. 자,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료 5만 1,440원. 됐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10만 8,00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료 54만 원.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납부세액, 소득세. 자, 여기 가서 20만 원.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10% 2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됐습니다. 자, 이제 자, 보험료 공제는 부양가족을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밑에 여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있죠. 자, 보험료, 자, 보장성 보험. 자, 여기 가서 입력을 할 거죠. 보장성 보험. 자, 금액. 자, 더블 클릭하면 보험료 등 공제 대상 금액 이렇게 나옵니다. 더블 클릭했을 때, 자, 보장성 보험 일반, 여기 가서 국세청 간소화, 보장성 보험, 여기 가서 200만 원을 입력해 줍니다. 자, 종료. 그럼 200만 원 들어왔죠? 예, 됐고요. 자, 그 다음 교육비 입력하겠습니다. 교육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서 자, 일반 자리에 가서 국세청 자료고요. 자, 700만 원 입력해서 엔터 치면 자, 여기 이렇게 뜹니다. 여기 보시면 1번은 취약전 아동, 2번은 초중고, 3번 대학생, 4번 본임. 예, 이렇게 해서 4번이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거 됐고요. 자, 그 다음 의료비 입력하겠습니다. 의료비는 여기 입력하면 되겠죠. 자, 여기 가서 성명 본인이죠. 신영식. 자, 더블 클릭. 이거 안 되는구나. 자, F2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가족들 사항 쭉 나오는데 여기는 가족이 없어요. 부양가족이. 확인 눌러주면 쫙 들어갔습니다. 자료는 요거는 자, 국세청 자료죠. 1번. 자,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금액. 자, 질병치료비 300만 원이었죠. 아까 본인 거. 근데 실손보험금이 있어요. 100만 원. 요거는 공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경 구입비 있죠. 자, 다시 신형식. 자, F2 키를 눌러서 신형식 확인. 자, 이것도 자, 요거는 안경점에서 받은 겁니다. 기타 영수증.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문제에 처음부터 안경 영수증은 별도의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상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입력하라 그러면 요거 상호, 안경점, 사업자 번호 다 입력해야 됩니다. 자, 금액은 50만 원까지만 예, 이렇게 해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기부금 그 옆에 있죠. 의료비 옆에. 자, 누가 한 거냐면 자, 요거 F2 본인이죠. 예, 신영 씨. 자, 유형 첫 번째 우선 자, 종교단체 F2를 눌러서 종교단체 외에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확인. 그러면 41번. 그리고 현금 금전으로 했죠. 그럼 1번. 자, 기부처는 생략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공제 대상 기부금액 12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F2를 눌러서 자, 이번은 일반 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 외 40번. 자, 확인. 자, 금전입니다. 이것도. 자, 금액 여기 와서 200만 원. 엔터. 예, 이러면 됐습니다. 자, 이제 기부금 조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기부금은 두 번 한다는 거. 조정을 클릭하고 공제 금액 계산 클릭. 그러면 이런 메뉴가 떠요. 근데 아무것도 없죠. 예, 밑에 불러오기. 이거를 클릭. 자, 불러오기 하시겠습니까? 예스. 자, 나왔죠? 공제 금액 반영. 클릭. 반영하시겠습니까? 예스. 저장됐죠? 자, 그러면 저장까지 다 됐습니다. 자, 종료.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자, 이제 연금저축 하나 남았습니다. 연금저축 등 원. 자, 여기 보시면 1번은 퇴직연금에 대한 거고 2번은 여기 개인연금저축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 가서 입력합니다. 자, 1번 개인연금저축 됐고요. 자, 금융회사 F2 키를 눌러서 자, 금융회사 KB 하나 치면 KB 하나은행 나오죠. 네, 확인 됐고요. 자, 계좌번호 자, F2를 눌러서 없네요. 이거 입력해야 되네. 253-660-750-73308 네, 됐습니다. 자, 납입금액 20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다 됐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연말정산 입력.
여기를 클릭해서 자 위에 보시면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근데 나는 요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연말정산 연결하기라든가 뭔가 전혀 이게 연말정산 입력에 연결하는 게 단어 자체가 맞지가 않아. 뭐 그래도 어쩔 수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줘야죠. 자 그러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 각종 지출액을 반영한다. 자 확인.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처리가 다 돼서 여기 다 반영이 됐죠. 이렇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 아까 입력한 것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은 33만 4,371원, 환급 67만 4,100원. 세무사에서 발표한 정답 금액하고 똑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합격률은 아직 발표 안 됐는데 이번도 107회만큼 합격률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매입 매출 일반전표 입력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부가세하고 좀 생소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서 아마 많이 헤맸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해결 방법은 반복 연습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109회 때 전부 다 합격하시고 그때 다시 강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